오랜만에 그 홍대 입구역에 왔어요. 여기 3번 출구인데 오늘 경인선 숲길에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인가 왔었는데 1년이 넘었네요. 갑자기 짜잔하고 나면 요즘 주로 그 가까운 해수욕장 가서 많이 맨발 걷기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가까운 데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산에서 북한산이나 도봉산 이런 데 가는 게 풍경이 좋은데 작년에 해봤더니 고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무릎은 나았는데 고관절이 아직까지 조금, 이게 그때 북한산 오르내려서 그런 건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직 고관절이 안 나와가지고 산에 가는 거는 자제해야겠습니다. 아직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 많이 졌고 오늘 영하 1도까지 내려갔어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뭐 이거 완전 겨울 분위기예요. 쌀쌀해도 청춘들이 많이 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소피스트 철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개별 소피스트 그 중에서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기원전 490년에 태어나 가지고 421년에 죽었어요. 사람도 좀 최후가 불행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트라키아 지방 압데라에서 출생했는데, 압데라는 거니까 현재 그리스의 그 북동부 동부 끝 거의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근데 유명한 그 원자론자 중에 데모크리토스가 압데라 출신이에요.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압데라에서 짐꾼을 했다 그래요.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도 이제 시골에서 압데라로 이제 많은 목재를 이렇게 짧은 줄에 묶어서 이렇게 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압데라에서 그 철학과 덕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데모크리토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하고는 시대가 틀리죠. 지금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한 20살 전후의 시대니까 한 기원전 470년 정도죠. 근데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460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뭐 친척이거나. 지금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이건 인기 있는 그룹인가요? 그래서 그런 인기 있는 버스킹 그룹 같아요. 이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재를 메고 가는 프로타고라스를 보게 됐어요.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온이라는. 근데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목재를 지고 가는데도 너무 쉽게 들고 가는 게 놀라워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프로타고라스가 굉장히 많은 목재를 짧은 줄에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매가지고 굉장히 쉽게 운반하고 있다는데
이 데모크리토스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타고라스를 불러가지고 그 목재를 풀었다가 한번 다시 매보라고 하니까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묶어 보였어요.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목재를 아주 많은 목재를 아주 효율적으로 묶어 가지고 거의 기하학적인 비율로 균형 잡힌 채 이렇게 쉽게 나룰 수 있도록 묶었다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묶는 법을 누가 시켰느냐 하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자기가 이렇게 묶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가 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명민하고 영리하다는데 놀라가지고 젊은이, 당신이 잘 만드는 재주를 가졌으니 나와 함께 만들 수 있는 더 크고 더 훌륭한 것들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철학을 가르치게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이게 계기가 됐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책에 적혀 있어요. 여기 물길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은 물이 말라버렸네요. 물길이 있으면 여기 발도 적시고 이게 내말 걷기 딱 좋은데 물이 말라버렸네요, 유감스럽게. 그리고 다른 설에 의하면은 이 프로타고라스도 압데라의 귀족 출신으로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의 그 마고스들, 베아교, 조라스트교 사제들이죠. 그들한테 배웠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짐꾼이었다는 게 훨씬 더 유력할 것 같아요.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이 프로타고라스는 그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 페리클레스와 함께 아테네 통치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원전 444년에서 443년까지 그 페리클레스가 이제 뒤에서 후원해 가지고 그 투리라는 그 이탈리아 남부 해안 도시인데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제 입법자 역할을 했어요. 법을 정한 거죠. 도시를 건설할 때, 식민 도시를 건설할 때, 그리스에서 식민 도시를 건설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입법자들이 도시의 창건자로 가장 큰 존경을 받죠. 그때 이제 다른 소피스트인 그 에우티데모스하고 디오니소도로스, 둘이 형제죠. 이 둘도 같이 참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그 전체 소피스트를 이끄는 그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베르거 책을 보면은 모든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방랑생활을 했으며 아데나이에 나타나 제1급의 정치적인 그룹들과 접촉하다가 당장 공공의 생활에 끼어든다. 신들에 관한 자기의 저작 때문에 그는 신을 모독한 사람으로 고소당한다. 그 후 도망다니다 죽고 만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커퍼드 책에 의하면은 프로타고라스는 재판에서 불경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공시에 의해 그의 책들이 소유자들로부터 수거된 후 아고라에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아테네를 떠났는데 그 후 항해 중에 익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항해가 이제 시칠리아로 가고 있었는데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익사했다 그래요.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통 아세베이아, 이게 이제 불경죄인데 히라보로 불경죄란 제목으로 연이어 고소당했다는 증거는 정말 설득력이 높다. 그 피고들은 아테네의 진보적 사상의 지도자들인 아낙사고라스, 디아고라스, 소크라테스, 아스파시아, 프로타고라스, 에우리피데스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이제 커퍼드가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아스파시아는 여자예요. 여자가 당시에 그 지도적인 사상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스파시아가 이제 널리 알려지기는 페리클레스의 정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스파시아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태어난 거는 기원전 470년에 태어나서 400년에 죽어요. 밀레토스에서 태어나 가지고 헤타이라였다 그래요. 헤타이라가 그러니까 이 고급 매춘부를 헤타이라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근거가 이것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이에요. 아카르나이 구영민이라는 희극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메가라에서 아스파시아의 매춘부 2명을 납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파시아가 포주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이 외에도 이제 다른 희극에 이렇게 매춘부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희화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아스파시아가 그 페리클레스의 거의 뭐 부인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사교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매우 아름답고 언변이 출중하고 아주 명민하고 거기다 지식까지 갖춘 재색 겸비의 여성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명민함으로 페리클레스를 비롯한 아테네 유력 인사들을 사로잡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당대의 이름 높은 철학자들하고 교류했다 그래요. 체릴 글렌이라는 사람은 아스파시아가 실제로 페리클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포함하여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들을 위한 인기 살롱이 된 여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주장해요. 소크라테스는 아스파시아를 변증법과 수사학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칭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스파시아한테 철학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페리클레스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게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그 전물 장병을 위한 추도 연설이 가장 유명한데, 이거를 아스파시아가 써줬다 그래요. 여기 철도변 노란 꽃들이 있는데 사진 찍고 있네요. 여기가 경의선 철도 뭐죠 이게.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이 아스파시아가 단순히 그 매춘부는 말이 안 되고 페리클레스의 정부가 아니라 당시의 지도적인 사상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치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페리클레스의
반대하는 정적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많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아테네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니까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집요하게 공격하다 보니까 매춘분이, 정분이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 정적들이 아스파시아가 음탕하고 타락한 인물이라고 자극적인 마음을 하거나 도편 추방제를 동원해 쫓아내려고 하거나,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아스파시아가 희극작가 헤르미푸스에 의해 불경죄로 기소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페리클레스가 이제 변호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아스파시아에 대한 그 비난을 보면은 요즘 누구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해명을 안 하는 게 수상쩍어요. 더 이 아스파시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다가 어제 발견했는데, 최근에 그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랑에 빠진 소크라테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그 사랑 대상이 아스파시아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아몬드 단거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 고전학 부교수가 2019년에 책으로 썼는데, 요게 내용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단거란 고전학자가 향연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에로스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 디오티마라는 그 여사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실제로는 아스파시아였다는 거예요. 디오티마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로는 아스파시아를 의미한다, 아스파시아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아스파시아가 또 공교롭게 소크라테스하고 동갑인 나이에요. 이 디오티마의 뜻이 제우스로부터 영예를 받았다는 뜻이래요. 근데 그때 아스파시아가 헤라로 불렀다 그래요. 제우스의 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디오티마가 이제 은근히 아스파시아를 지칭하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려진 소크라테스는 민중 출신이고 못생긴 배불뚝이고, 그리고 뭐 연애 경험이 별로 없고, 행동가라기보다는 철학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단거에 의하면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중년 이후에 그 소크라테스의 이미지고, 젊은 시절의 소크라테스는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가 제시하는 소크라테스의 젊은 모습은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젊은이였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 전사, 레슬링 선수, 무용가, 연설가, 그리고 열정적인 여인,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소크라테스가 젊은 시절 연상의 남자애인 아르켈라오스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애인과 함께 사무스로 여행을 갔다는 것, 그가 한 번 이상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단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산티페, 악체로 유명한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의 후처이고, 그 전에 그 미르토라는 부인이 있었다 그래요.
단거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던 때를 말할 수 없다고 크세노폰은 전하며, 플라톤 역시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늘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고 기록한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게 요새로 따지면 제비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어? 근데 저도 이게 여기에 동감하는 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플라톤 대화편 어디 한 구석에 그 마지막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책에. 네?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연애 박사라고 스스로 밝혀요. 이걸 보면은 이제 이 단거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아스파시아와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고독한 길을 가겠다고 확신한 데에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있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녀는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플라톤의 항연에서 언급했으며, 우리가 이 발언의 진정한 주체로 이미 확인한 아름답고 영리하고 신비로운 여성인 디오티마와의 만남, 즉 밀레투스의 아스파시아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라고 단거는 쓰고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아스파시아를 만난 게 이제 20살 때였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사랑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아스파시아의 탁교는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아스파시아를 자주 찾았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던 페리클레스가 그의 연적이었다.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를 선택하지만 그녀가 소크라테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한다. 이렇게 연합뉴스 송광호 기자가 책 속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하는 거는 30대 이후라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그의 철학적 관점과 방법을 채택하도록 자극한 것이 그에게 처음으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여성이라면, 우리는 아스파시아가 그저 활기차고 엄청나게 똑똑한 여자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계승자들 못지않게 유럽 철학의 태동에 기여한 관념들을 탄생시킨 지적 산파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 주장이 맞다면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스스로를 철학의 산파라고 자처하는데, 사실은 그게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스파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알고, 사실 이 소크라테스가 그 재판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신 거는 거의 자살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제 제가 그때까지 쭉 주장해왔죠. 이게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당시에 소크라테스 나이가 70이었고 그 크산티페하고 사이에 갓난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력이 완성한 때인데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자살을 택할 나이가 아닌데, 그게 이제 기원전 399년이었죠. 그러니까 아스파시아가 죽은 다음 해라는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에 미스터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아스파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스파시아가 없는 세상은 살기 싫다, 이래서 자살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충분히 그런 설득력이 있다 봐요. 어떻게 깐난한 애가 있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게 이제 납득이 안 가죠. 걔들 일로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응? 자살을 선택한다는 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근데 아스파시아를 생각하면 이건 충분히, 실제로 뭐 실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봐요. 여기 더 가다가 안 돼. 여기가 이제 경의선 숲길 끝이에요.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후에 역광이 벅새를 쫙 비추는데 이게 멋있어요. 이게 카메라로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노출이 안 맞아가지고 카메라로 그냥 밖에만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면 참 멋있어요. 이게 영국 가디언이라는 잡지의 서평은, 단거의 책에 대한 서평은 디오티마가 아스파시아였다는 생각은 새롭지 않으며 과거 한 세기 반 동안 유행했던 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거가 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책 팔아 먹으려고 이미 알려진 얘기 그냥 재탕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 시간에 이제 얘기도 했지만은, 이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그 아테네에서 굉장한 인플루언서로 유명하긴 했지만, 뒤늦게 철학을 배워가지고 철학자로서는 매우 그 함량이 떨어지는 철학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란 게, 제가 전 시간에 주장한 거에 의하면은 플라톤에 의해서 소피스트 철학을 도용하고 표절하고, 그리고 문답법도 소피스트의 반론수를 표절한 것이고,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플라톤이 뛰어난 작가적 상상력으로 위대한 철학자로 각색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질문만 할 뿐 자신의 얘기를 안 하니까 자신의 철학이 없는 거죠. 지가 뭐 철학의 산파라 그러는데 자신의 철학은 없는 거죠. 이게 남의 철학을 뭐 산파 역할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반론술, 소피스트 반론술을 그냥 이용한 것이지, 다들 이용하는 반론술이지 뭐 소크라테스만이 쓰던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철학적 방법도 없고 자신의 철학도 없고, 저는 그런 허접한 철학자로 봅니다. 더구나 이제 또 흑백 논리를 너무 자주 구사하면서 어거지를 피죠. 그런 점으로 볼 때 당시 소피스트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낮은 소피스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배운 것은 아스파시아라고 이렇게 단거는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소피스트로 봐야죠. 소피스트. 아스파시아가 철학자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뭐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아스파시아한테 문답법을 배웠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문답법은 반론술이고 이건 소피스트들이 보편적으로 쓰던 방법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배운 거는 아스파시아가 아니라 소피스트들로 봐야죠. 근데 이제 아스파시아가 소피스트들한테 반론술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소크라테스한테 사용을 한 것이죠.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아스파시아한테 배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소크라테스가 아스파시아한테 철학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